환자분들께 어깨 스트레칭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환자분들이 이렇게 붕붕 돌리는 거나 많이 보던 이런 장면이에요? 동작을 네. 많이들 취하십니다. 예. 하지만 이제 건강한 어깨에서는 모르겠으나 통증이 있는 어깨에서는 방향성이 있는 운동이 네. 더 안전합니다. 네. 자, 오늘 건강 톡톡 주제 어깨 통증의 종류와 치료입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훈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어깨 얘기로 시작을 해보는데 네. 요즘에 어깨 통증 그 환자분들 병원을 많이 오시나요? 네. 일단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 간단한 어깨 운동 하나 하면서 운동을 합니까? 시작해 보려고 네. 합니다. 네네네. 우리 어깨 으쓱 하는 거 다들 하실 수 아, 있잖아요. 이 노래도 하잖아요. 으쓱으쓱. 이 으쓱한 상태에서 힘을 주고 버티는 겁니다. 10초간 버텨보겠습니다. 올라가서요? 올라가서. 네. 네네. 자, 오, 오. 네. 잘하고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네. 그 다음에 어깨를 쭉 펴 상태로 또 10초간 유지해 줍니다. 10초간. 아. 네. 아주 간단한 운동이고 네. 어깨에 평소에 통증이 있으신 환자분들도 네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아. 평소에 자주 해주시면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이거 해보니까 저도 사실 이제 오십견 얘기 나오고 네. 어깨 관련돼서 오늘 제일 궁금한 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조금 아프긴 한데 버틸만 하다면 괜찮은 건가요? 네, 통증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에서는 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이 버티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깨 운동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 귀찮다고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오늘 좀 이제 운동도 하시면서 자세하게 같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깨 통증은 이제 허리 통증 다음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네. 질환입니다. 성인들에 있어서는 약 20%에서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어깨 통증을 호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요새는 이제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이 증가하고 네. 그리고 건강에 관심들이 많아지시고 예. 고령화로 인해서 이러한 어깨 통증은 더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가 봐요. 네, 저도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네. 어깨에 통증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어깨 통증의 원인은 또 어떻게 될까요? 어깨 통증에는 정말 많은 원인이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중 흔한 원인들로는 동결견,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예. 목 디스크로도 어깨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이나 폐질환으로 의해서도 드물지만 어깨로 방사통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 환자분들께서는 빨리 병원을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네.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오늘은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고 네. 궁금해하시는 동결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거에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50견 얘기 50견. 아까도 좀 했었는데 네. 50견 질환은 이제 빠졌어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아, 네, 50견의 정확한 진단명은 네. 동결견 혹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그거를 그냥 50견이라고. 네. 동결견. 이제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50견이라 지칭하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견은 특별한 게 뭐 어깨를 다치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도 지금 불구하고 화면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오. 말씀하시죠. 어깨를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어깨가 굳은 것처럼 잘 안 움직이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네. 5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전체 인구에서 약 2%에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오신 40대나 70대 환자분들께 네. 50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환자분들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예. 내 나이가 몇인데 50견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하지만 이게 50대에서 많이 발병을 하는 거지 40대 이전이나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관절경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왼쪽이 정상 어깨인데요. 아이고. 정상인 경우에는 저게 하얗고 네네네. 뽀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50견 어깨를 보게 되면은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 안쪽이 다 붉게 되어 있고 아이고. 유착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염증과 유착 때문에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을 하고 어깨가 굳은 것처럼 잘 안 움직이게 됩니다. 네. 야, 정말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50견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되는데요. 주로 어떤 경우에 그럼 50견이 쉽게 생길까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50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 수술을 하는 등으로 어깨를 고정하고 있는 경우
혹은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 많이 발병합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여성분들에 있어서 예. 남성에 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더 많이 발병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를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주로 사용하지 않는 비우세수의 어깨에서 더 많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아, 뭐 주변에 이제 50견은 나이가 50대가 아니라는 건 이제 네.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50견 왔다라는 분들 막 팔이 잘 안 움직여준다라는 분들 저거든요. 예. 그런데 50견 증상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50견은 특별히 뭐 어깨를 어디 부딪히거나 다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아픈 쪽 팔로는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고 벗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네네. 불편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또한 잠을 잘 때도 아픈 쪽으로 돌아 누우면 너무 아파서 그쪽으로는 돌아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나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거나 뒤로 돌릴 때 네. 많은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이러한 50견의 증상에 따라서 네. 50견은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오. 첫 번째 단계는 동통기로 네.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 네. 보통 야간통이 많이 발생을 하셔서 잠을 못 이루시는 밤에? 분들이 네.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동결기로 어깨의 통증은 비슷하지만 어깨가 굳은 것처럼 잘 안 움직이고 불편함을 호소하십니다. 마지막 단계는 해동기로 어깨의 통증도 호전이 되고 어깨가 굳은 것도 조금은 풀리지만 제한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기, 2기, 3기로 쭉 가는데 네. 저는 1기에서 지금 2기 눈물이 나죠. 아유, 그런데 이 네. 50견 흔히들 뭐 냅두면 또 괜찮아진다라는 말씀도 많이 오. 하시거든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좀 좋아지기도 글쎄요. 할까요? 네. 네. 많은 환자분들이 비슷한 질문들을 어. 많이 하십니다. 네네네.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기도 하지만 안 그렇기도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통증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하지만 관절 가동 범위, 그러니까 어깨가 움직이는 거가 굳어진 것은 호전은 되지만 제한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통증이랑 어깨가 굳은 것 모두 다 회복이 되고 싶으시다면 네.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이러한 50견의 네. 치료로는 네. 스트레칭, 먹는 약, 주사 치료, 네. 도수 치료, 수술 치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네.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로는 스트레칭 치료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은 감소되어 있던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스트레칭 시에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먹는 약이나 주사로 통증을 감소시켜드리고 스트레칭을 교육시켜드립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네. 스트레칭을 꾸준히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음. 이제 환자분들께 어깨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환자분들이 이렇게 붕붕 돌리는 거나 많이 보던 예. 이런 장면이에요. 동작을 네. 많이들 취하십니다. 예. 하지만 이제 건강한 어깨에서는 모르겠으나 통증이 있는 어깨에서는 방향성이 있는 운동이 네. 더 안전합니다. 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더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영상과 같이 다녀봐서 아는데 저런 거죠. 네. 네네. 네, 저희 치료사 선생님이신데요. 야. 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깨가 좀 안 좋으시다면 저런 스트레칭을 좀 따라서 해보시면 네, 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픈 쪽 팔을 안 아픈 쪽 팔로 잡고 네. 머리 쪽으로 꾹 눌러줍니다. 어. 이제 끝까지 누른 상태에서 10초 동안 유지해 줍니다. 자,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고 10초 동안 유지해 네. 줍니다. 이거를 10회 반복하면 됩니다. 10번. 이번에는 내외전 운동이고요. 예. 아픈 쪽 손목을 안 아픈 쪽 손으로 잡고 배 쪽으로 꾹 눌러줍니다. 어. 또 이 상태로 아. 10초 동안 유지해 주면 오. 됩니다. 한번 하실 때 이 네. 동작을 10회씩 반복해 주시고요. 10초 10회. 네. 예. 그러니까 100초가 걸리겠죠. 아, 그렇군요. 네.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아유, 되니까요. 괜찮아지면 100초야 뭐. 네. 야. 하루에 3회에서 6회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렇게를 하루에 네. 3회에서 6회 정도. 네, 쉽게 생각하시면 밥 먹을 때마다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하시면은 한 번은 생각날 때 한 번 더 하면 네. 6번 되네. 오. 그렇군요. 그러면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동작은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누워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워서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자세로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트레칭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네. 그 이 두 가지군요. 예, 봤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하는 동작들하고 흡사한데 네. 진짜 말씀하신 것 그대로 10초 하다 보면 빠끈하고 아플 수 있는데 그게 반복이 되면 좀 괜찮아진다는 거죠. 네. 그 운동하면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계십니다. 아, 내가 아픈데 운동하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혹시 수술도 아까 수술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예, 수술은 어떻습니까? 이제 통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아, 예, 예. 드리자면은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음. 저희가 뭐 다리나 허리 이런 데 유연성 강화하는 스트레칭을 할 때도 네네.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해줘야지 유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50견의 스트레칭도 동일하게 자극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 내에서 반복해주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네. 하지만 날카로운 통증이 스트레칭 시에 발생을 한다. 이때는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서 스트레칭 범위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줘서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이제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운동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수술적 치료가 네네, 수술. 있는데요. 네. 수술적 치료는 50견 환자 100명 중에 2명 정도에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스트레칭 치료나 주사 치료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도리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관절경을 통해서 보통 진행이 되는데요. 네. 관절경을 통해서 관절 안을 보면서 유착이 발생된 관절면을 박리시켜주게 됩니다. 뭐 저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공감하시는 분도 많이 네. 계시는데 자꾸 그래서 제가 한마디씩 더 하잖아요. 이게 수술은 가급적이면 이제 100에 둘 정도라고 네.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방법을 써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하다가 스트레칭, 네. 찌릿이 아니라 좀 하면 날카로운 예 그런 그러면 이제 통증이 꼭 예, 병원을 방문하시라는 거고 뻐근한 거는 계속 풀면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조금씩 더 좋아집니다. 네. 오. 왜요? 그래도 곧 호전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 수술은 예, 100에 둘이라니까 네.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뭐 동결견 이게 50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회전근개는 또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일반적인 환자분들께서 생소한 표현인데요. 이제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을 의미합니다. 이제 원형의 띠 모양으로 감싸고 있다고 해서 회전근개라고 부릅니다. 이제 어깨 관절을 살펴보면은 이제 비유하는 표현으로 골프 티 위에 올려져 있는 골프공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네. 것처럼 네, 골프티가 작은 데 비해서 골프공은 그 위에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깨도 동일하게 위팔뼈는 큰데 반해서 이 위팔뼈가 어깨에 연결된 부위는 작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 덕분에 팔을 광범위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안정성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근육, 네. 위에 있는 극상근, 앞에 있는 견갑하근, 뒤에 있는 극하근과 소원근, 네. 이 4개의 근육이 어깨를 둘러싸면서 움직임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깨를 안정화시키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전근개 근육들에 네. 문제가 발생을 하면 통증이나 근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회전근 여기 4개가 있다라는 네. 거 오늘 뭐 공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회전근개가 파열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아픈 건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네.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외적 원인으로는 충돌증후군, 과사용, 네. 외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 충돌증후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예, 예. 어깨 관절을 살펴보면은 어깨의 위팔뼈와 그 위에 견봉이라는 뼈 구조물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로 어깨에 힘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는 어깨를 옆으로 들어올리거나 할 때 이 뼈와 뼈 사이에 힘줄이 끼이게 되고 예. 그러면 힘줄에 마찰과 충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아파. 이게 한 번 가해진다고 해서 바로 파열이 되진 않는데요. 이게 반복해서 가해지다 보면은 네네. 힘줄이 파열이 될 수 있습니다. 음. 물론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없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도 어깨 파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깨를 쓰시는 일을 오래 하시거나
혹은 운동을 갑자기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도 어깨에 힘줄은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나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어깨부터 떨어지는 경우에 어깨에 큰 충격이 가게 되면서 힘줄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내적 원인으로는 퇴행성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50대 이후에서 특별한 이벤트 없이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이제 안타깝게도 퇴행성 파열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야, 이게 갑자기 퇴행성 딱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약간 예, 맞지 않나 싶은데 이 회전근개 파열 뭐 제가 야구 네. 관련된 뭐 일도 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요즘에 사회야구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 이제 무리해서 이제 공들을 막 던지고 어깨를 막 쓴단 말이에요. 네. 그 회전근개 파열이 거기에 나오는데 증상은 좀 어떤가 싶어요. 그 야구 많이 하시면 그렇잖아요. 네. 그 이제 야구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분들도 보면은 공 던질 때 잘 던지고 이제 집에 가서 아프고 네. 이제 좀 있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던지면은 또 밤에 또 아프고 네. 이러시다 보면은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자분들은 낮에 활동하실 때보다는 밤에 쉴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팔을 뻗거나 어. 아니면 들어 올릴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네네. 통증은 단순히 어깨에 국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등이나 목, 심한 경우는 이제 팔꿈치나 손까지도 네. 방사통 형식으로 뻗쳐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의 경우에 근력 저하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물건을 잘 들어 올리지 못하시고 어깨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떨어지거나 네. 교통사고로 한 번에 뚝 끊기지 않는 경우에 보통 초기에는 파열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증도 크지 않고 그래서 환자분들은 그냥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파열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적합하게 받지 않으면 파열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되고 통증도 더더욱 커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50대 이후의 환자분들에 있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을 하시면은 네. 병원을 방문하셔서 네.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면은 이제 MRI나 어. 뭐 이렇게 그 촬영을 해서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겠죠? 네. 오. 말씀하시는 게 다 저거든요, 지금. 아이고, 난 어, 오늘 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 두 질환 다 이 어깨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네. 그럼 뭐 어떤 경우일 때 뭐 50견이다, 또 어떨 때 회전근개 파열이다,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네. MC분처럼 이제 어깨가 아프신 환자분이 저희한테 오시면은 네. 일단 문진을 합니다.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네네네. 뭐 운동은 많이 하시는지, 네. 그리고 이제 어깨 관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체 검진을 합니다. 오. 얼마나 들어 올려지는지, 힘줬을 때 아픈지, 그렇죠. 그냥 아픈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가장 먼저 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엑스레이 검사 후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MRI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MRI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오,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검사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네. 이제 좁은 공간에 있는 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아, 그 있으십니다. 공포증이 아. 있죠. 네. 네. 그리고 이 가격이 좀 비용도. 비싼 편이고요. 네. 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이제 시술자에 따라서 이제 정확도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반해서 네.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예. 검사 시간이 짧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다 파열 소견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치료를 할 수 아, 있다는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네, 하고 오. 나서 바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가서 저 초음파 검사하다 치료까지 되면 오. 시간도 짧게 네.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근데 이 오십견 얘기하고 이제 회전근개 얘기하고 네. 하는데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구분이 저희들 일반 사람들은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이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어. 안타깝게도 50견 환자의 30% 가량에서는 네.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같이. 많습니다. 같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쉽게 증상만 가지고 아, 난 50견이다. 난 회전근개 파열이다. 네.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어깨가 아프시면 가급적이면 병원을 오셔서 진료를 받고 네.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끙끙거리지 말고.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네. 50견의 특징은 어깨가 아프면서 굳은 것처럼 잘 안 움직이는 게 오. 특징입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관절 가동 범위는 정상인 경우가 많으나 가동 범위 끝에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 근력 저하로 인해서 물건을 잘 들어 올리지 못하시거나 아. 이런 식으로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뭐 구분이 쉽지는 않지만 환자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네. 거 들으니까 그냥 딱 편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회전근개가 말하자면 힘줄이잖아요. 근데 이 힘줄이 끊어지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좀 수술을 해야 될까요? 네. 물론 외상에 의해서 파열이 발생한 경우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끊어진 경우 예. 혹은 환자분의 나이가 젊어서 빨리 복귀를 하는 게 더 나을 경우 네네. 이런 경우에는 조기의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제 파열된 정도가 얼마나 큰지 환자분의 통증은 얼마나 심한지 네. 혹은 평소에 팔을 얼마나 많이 쓰시는 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파열이 된 부분이 크지 않고 경미한 경우에는 네. 이제 보존적 치료만 가지고도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분 파열의 경우에도 네. 위치나 위험성에 따라서 즉각적인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치료 방법은 환자분들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사실상 뭐 모든 분들은 네. 이 수술을 안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겁도 그럼요. 나고. 네. 근데 이 회전근개 파열 치료 수술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가벼운 통증으로 오신 경우에는 네. 일단 저희가 먹는 약을 드립니다. 네네. 먹는 약은 소염 진통제를 많이 드리는데요. 네네네. 소염 진통제는 말 그대로 파열로 인해서 생긴 염증을 가라앉혀 둡니다. 이 염증은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네. 따라서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는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네. 저희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저 모습이죠? 네.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의 경우에는 네. 병변에 발생한 염증을 소염 진통제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시켜줘서 진통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접 그 위치에 주사를. 네. 네. 하지만 문제가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조금씩은 들어보셨겠지만 심장이나 신장 등의 전신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두 번 맞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거를 반복해서 맞다 보면은 도리어 조직이 약해져서 파열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번은 모르겠으나 이제 통증이 있을 때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도입된 치료로는 이제 프롤로 주사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는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병변 부위에 주입하는 치료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주입된 포도당 용액은 경미한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고 이렇게 유발된 염증 반응은 이제 병변의 회복을 돕습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치료 반응을 좀 더 회복 반응을 좀 더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를 인대 강화 주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는데요. 네. 네네. 체외 충격파 치료는 비침습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오. 네. 비침습적이라는 거는 이제 뭐 바늘이 몸에 들어가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네. 몸의 외부에서 병변 방향으로 네. 충격파를 반복적으로 딱딱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가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예. 이렇게 가해진 충격파는 병변 부위의 혈류량을 늘려주고 혈관이 더 많이 생성되게 해서 네. 병변의 회복을 돕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충격파가 가해지게 되면은 신경세포가 자극되어서 통증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석회성 건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프롤로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의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2달에서 3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좀 어깨 스트레칭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 어깨가 아프면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 것 그렇죠. 같거든요. 어떤 동작을 좀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스트레칭을 먼저 시행해야 됩니다. 네네. 한 번에 10번씩 하루에 3에서 6회 정도 시행하고요. 어깨에 통증이 호전된 후에는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 고무밴드를 가지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 같은 데다가 고무밴드를 고정시켜 주시고 네. 어깨에 내외전이랑 외외전 근력 운동을 영상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안쪽으로 돌리는 동작과 네. 이제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스트레칭과 동일한 횟수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네. 하루에 3회에서 4회 정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예. 이제 어깨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각도를 45도 이하로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굳이 끝까지 다 돌리실 필요 없고 네. 근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45도 이내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동 치료는 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호전이 된 후에도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은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 아, 이게 이제 굳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안 쓰면 굳는데 스트레칭은 네. 사실 아프지 않아도 평상시에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뭐 저는 그냥 오늘 뭐 제가 득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들었어요.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건강톡톡 오늘은 어깨 통증의 종류와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에 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정훈 재활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